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글릴리입니다. 상한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9월에는 그냥 AI 로봇 2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로봇 업계에 대한 섹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께 항상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77,600분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드리고 있는 건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AI 섹터 자료집이죠. 그리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집을 100%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가봐야겠죠. 오늘의 영상은요. 말 그대로 로봇 섹터에서 가장 돈 잘 벌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여러분께 공개할 건데요. 해당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로봇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쉽게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고 추가적인 공략해볼 만한 기업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대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삼성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요, 뭐 그 이외에 뭐 두산도 그렇고요. 거의 글로벌 기업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지금 현재 대기업 4사에서도 전부 다 투자를 하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나 LG가 굉장히 디테일한 가전제품에서 바로 이 AI 로봇 섹터로 좀 산업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성과가 좀 있었죠. 지난 6일에서 10일, 9월 6일에서 10일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유력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AI 홈 허브라는 건데요. 이동형 AI 홈 허브는 LG전자의 AI 에이전트 퓨런을 탑재해서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주행 기술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음성, 음향, 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 센싱 능력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거고요. 사람을 집에서 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는 비서 로봇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로봇이에요. 제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베스트 제품에 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테크레이더는 개성이 넘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최초의 로봇이라며 이번 가전 전시회 스마트 홈테크 부분에서 최고 제품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위의 자리에 이름을 몇 개 올리게 되는 영광이 좀 있었던 이제 행사였습니다. 네, 매력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도 로봇 투자에 진심이고, 제 이런 로봇 행사들을 열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진심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돈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품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최근에 로봇 기업들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로봇 업계 작년 적자폭 키웠다. R&D 등 투자 확대. 먼저 협동 로봇 강제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작년 매출에 전년 대비 18% 상승한 530억 원을 기록했지만 19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적자폭을 45% 키웠다. 삼성이 투자한 협동 로봇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뤘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작년엔 446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협동로봇 제조기업 유로메카도 작년 매출이 40% 이상 늘어난 1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협동로봇 성장과 함께 용접로봇, 자율주행 이동로봇 등 분야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는데
동시에 영업 손실은 87.4% 늘어난 146억 원을 냈다. 적자폭이 심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유는 뭘까? 뭐 앞서 보셨다시피 일단 R&D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뭐 투자하는 것도 뭐 알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투자하면서도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적자폭이 유독 심했을까?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로봇 산업은요, 아직까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크게 로봇 산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 이제 뭐 로봇에 들어가는 그 기능들이 될 수 있겠죠. 두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 사람을 치면 뇌.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는 미국에게 밀리고요. 하드웨어는 중국하고 일본한테 밀립니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이 만약에 뭐 해당 시장을 키워나간다면 경쟁이 되는 기업이 누군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 1위를 달리는 이 엔비디아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제품 개발을 넘어서 로보틱스 공학 시장에서 통용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플랫폼이란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해놨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휴머노이드 개발사를 위한 범용 모델 그루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있죠. 오픈 AI입니다. 4년 만에 로봇팀 부활, 로봇 AI도 본격 가동. 이 이외에도 뭐 구글부터 아마존부터 죄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중심해서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드웨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특히나 그래서 하드웨어에 좀 집중하려는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로봇 부품 국산화 80%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드웨어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사실 하드웨어, 이 로봇 부품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 꽤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뭐냐면 일본 것보단 좀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싸게 잘 만들자. 가성비 높이게 잘 만들자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중국이 압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또한 로봇 시장에 부품 시장에 진출했는데 중국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얼마나 심상치 않냐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우는 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업계가 해외 업체들의 초저가 공세, 빤덤핑, 제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일본 산업용 로봇들은 현지 불황으로 늘어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싼 게 막 물품들이 막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 1위 기업인 HD 현대 로보틱스는 저가 공세로 인한 타격이 크다. 중국, 일본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의 최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 현장을 주요 타겟으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라는 내용이죠. 더욱더 싸게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는 일본까지 이에 합세하게 되면서 작년부터 가격을 크게 내렸고요. 한국하고 제품 차이 가격이 3에서 40%입니다. 원래 더 좋았기 때문에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10%대까지 줄어든 모습들이 나왔죠. 거의 뭐 그리고 2024년도 현재는 그렇게 엄청 차이 이것보다도 안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로봇 업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구조가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닌 게 뭐냐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철강 가격 이 부품들 만드는데 다 철제로 만들잖아요. 철강 가격부터 쌉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철강 제품보다 약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이제 중국에서 철강들이 생산되고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는지 이미 관세 인상으로 자국 보호를 시작할 만큼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을 만큼 가격이 쌉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특히나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철강과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싼 모습입니다. 이거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기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가격이 굉장히 싼 부품, 굉장히 가격이 싼 이제 철강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쏟아질 예정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저가 전략 2천만 원 마지노선. 중국에서 지난주 열린 로봇 행사에 27개에 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는데 이들 중에서 굉장히 싼 제품은 2천만 원 초반대인 이 로봇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미국보다 떨어지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가 그랬듯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한국 시장도 정말 넋놓고 있다가는 중국한테 먹혀버리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서빙 로봇, 국내에 있는 로봇 청소 로봇 다 이제 점유율 누가 제일 높죠? 중국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좀 국내 기업들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중국한테 죄다 먹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한국이 그나마 해볼 만한 데 있던 하드웨어 부분에서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나온 게 로봇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수 있냐? 아니요. 미래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투자는 해야겠죠. 근데 장장이 돈이 되지 않으니 관련된 주가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돈을 버는 기업은 나중에 더 많이 주목받으면서 추가적인 자금들도 조달도 주어질 거고요. 추가적인 투자도 좀 과감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도대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 그걸 알아봐야겠죠. 그 기업은 바로 최근에 LG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보행 보조 로봇인데요. 보행 보조를 돕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의 보핏이 떠오르는 분야이죠. 근데 어떻게 해당 기업은 돈을 버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삼성과 엔젤 로보틱스의 주력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보핏을 보겠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보핏은요,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는 살짝 도와주는, 특히는 고관절 중심의 최대한 간단한 제품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삼성의 이게 보핏이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엔젤 로보틱스의 기구인데 물론 엔젤 로보틱스도 해당 제품만 팔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같이 이렇게 좀 가벼운 제품들도 팔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기준에서 보시면 엔젤 렉스 지금 M20 다시 C라는 제품이 가장 잘 팔리거든요. 해당 이 제품이 주력 제품인데 이 주력 제품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릎 그리고 땅, 발목까지 싹 다 감싸면서 보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로봇을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두 가지 제품은 엔젤 로보틱스의 제품과 삼성전자의 보핏 제품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보핏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용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앞서 보셨던 엔젤 로보틱스의 로봇은 병원 내 재활치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병원 내 재활치료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이렇게 재활치료용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엔젤렉스 M20은 뇌성마비, 척추 손상, 뇌졸중, 척추, 이분증, 발달장애, 근육병 등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인해 하지, 부분 마비 환자의 보행 훈련을 도와주는 착용형 재활 로봇입니다. 딱 느낌 오시죠 벌써? 회사 관계자는 웨어러블 로봇 중 유일하게 대규모 무작위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했다며 엔젤렉스 M20을 이용해 8주 보행 훈련 후 탁월한 재활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젤렉스 M20은 70여 곳 병원의 판매, 환자 재활 훈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정말 환자 치료용에 집중하면서 주목받는 거예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부터 뇌졸중 환자에게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 부담률이 5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적용하는 기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에서 관한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봇 보조 지금 정형 운동 장치 등급 3등급 품목번호를 지금 현재 받았고요. 보행 재활 로봇로서는 최초의 해당 건강보험 급여와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주목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봇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보험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 보이는 로봇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도 아직 이런 거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물론 뭐 용도가 좀 다르죠. 삼성은 정말 더 넓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고령층이 많이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근데 그에 비해 LG 로보틱스는 조금 더 치료용에 가까운 제품이 주력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삼성의 보픽 같은 비슷한 제품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지금 당장에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M20 같은 경우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치료용에 집중한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엔젤 로보틱스의 매출 현황인데요. 보시면 2023년도, 2022년도 보시면 맨 위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 앞서 보셨던 요런 왜 M20을 포함한 이 매출입니다. 이 치료용 지금 이제 재활용 로봇인데요. 보시다시피 비중 2022년도 50%, 2025년도 51%에서 최근에 2024년도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 혜택이 주어지자 반기면은 절반이죠. 6월 말 기준에서 작년 매출을 거의 따라잡는 모습들 이대로 이번 연도 후반까지 가면은 작년 매출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번 연도에 가장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특히나 이번 연도까지는 적자일 텐데 적자 기업입니다. 신규 성장 기업이라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죠. 근데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까지는 이제 공장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 늘리려고 확장 공사하느냐고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뭐 슬슬 꽤 많은 부품들 내조화도 시켰고 생산 공장 늘리는데도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기업이 바로 엔젤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흑자전환 목표도 보시면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난 2026년에 대회에 출전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기록한 후에 세계 1위를 차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한번 입증받은 엔젤 로보틱스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키웠고 기술력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언제까지 2025년도 흑자 전환 이후 2026년도 영업이익률 29%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무제표 상황에도 보시면 아직 예정치긴 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지금 현재 계획을 보시면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컨센서스는 근본 없는 상태에서 컨센서스는 안 나와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나온 거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는 부분이 이 흑자 전환에 가장 근본적이면서 확실한 지금 이제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해외 진출까지 현재 넘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보조 슈트 엔젤 X 미국 FDA 등록을 이미 2022년도에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까지 나서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출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업이 그냥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하기 좀 애매하죠. 하지만 근본이 LG를 근간에 둔 기업입니다. LG의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좀 잘 나가기 시작하면 보통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LG는 그렇습니다.
LG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사업을 바닥에서부터 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이제 다양한 그 스타트업들에 많이 지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잘 나가기 시작하면 LG가 인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됩니다. LG가 투자한 로봇 기업들 몇몇 개 꽤 많습니다. 꽤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들 중에서 저는 실적적으로 가장 탄탄해 보이는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 가지고 나왔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이외에도 시장 반등과 함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까지 해서 싹 다 모아놨으니까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서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급등 천주,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매번 드리고 있고요. 승률 한 80%, 60만 불이지 않으면 약 80% 정도 나옵니다. 시장에 따라 좀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장시작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심 종목들을 싹 다 적어놓는 곳입니다. 중간 아래로 쭉 시장 위에는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라고 나옵니다.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적어놓습니다. 이걸 장시작 전 10분 전에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급등주 포착 자료를 통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섹터를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보통 이런 섹터가 다음 날까지 이어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거죠. 이런 자료들 그리고 급등 추천 자료의 공직을 세 번째쯤 보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앞서 영상 계속 설명드렸던 자료집인데요. 직접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다 클릭하시면 다 다운로드가 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용해 보시면 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돼요. 이재진 I입니다. 이재진을 검색해 주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요런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급등 추천주의 추천 종목들과 자료집, 시황글 오늘 매일 시장 장시작 전 시황글 다양한 자료들을 다 100% 무료로 보시려면 여러분에게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심지어 무료 아이디도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도록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 유튜브 보시다가 여기로 문자 보내세요. 이 번호로 확인 보내세요. 자료집 보내드립니다라고 했다가 여러분들 그 문자 보내시면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받으셔가지고 고통스러운 적 많으시죠? 그 개인 정보 다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그런 쓸데없는 일을 없애고자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정보 다 이용하실 수 있게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설정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아이디 만드는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해당 화면에서 뭐 추천주, 시황글, 보충자료 혹은 뭐 위에 있는 메뉴들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겠습니다. 급등 추천주를 여러분들께서 처음 클릭하시면 저처럼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디 만드시면 되겠죠. 회원가입 버튼 왼쪽 하단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디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상단 이용량 관동이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순차적으로 눌러지면서 다음 화면을 넘어가집니다. 읽어보실 분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회원가입하는 화면이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회원가입 칸에 어떤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냐? 처음에 이메일 주소, 이게 아이디자 이메일 주소예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뭐 뒤에 것까지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최대한 쉽게 1234 1234 이렇게 하셔도 제일 편해요. 중복 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뭐 개인정보 딱히 없기 때문에 쉽게 하셔도 됩니다. 성함은 아무거나 성함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적으세요. 여기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구글 이메일 무슨 이메일 다 상관없습니다. 맞는 이메일만 적으세요. 근데 왜 아이디를 이메일로 하냐? 그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안 하니까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비밀번호 인증받을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이버 이메일을 쓰고 있고요. 이메일로도 아무런 광고 문자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이 되고요. 만들어지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직접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급등천주, 매일매일 시황글, 매일매일 자료를 매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정보들,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일 접속하시면서 확인하실 때마다 골뱅이 네이버.com 언제 치고 있습니까? 이거 적치지 마시라고 매일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한번 해놓으시면 웬만하면 안 풀리거든요. 가끔 풀린 경우가 정말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 안 풀리니까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를 다 무료 보실 수 있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은 급등천주에 접속하셔서 공직을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2024년도 미국 대선 자료집 다 있고 중간에 있는 AI 반도체, AI 챗봇, AI 로봇 2차원지 자료집 다 만들어놨으니까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 특히나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를 지켜봐 주신 만큼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보를 정리하면서도 제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올려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기 귀찮으셨던 부분들을 제가 대신 찾아드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단 한 가지라도 알아가실 수 있게 성실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께 남은 게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성의 있는 영상 정리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 내일 또 영상 또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